어쨌든. 근데 우리는 인터페이스란 해서 인터페이스를 이번엔 살펴볼 거라고요. 여러분들 인터페이스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추상 메서드의 집합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거는 인터페이스 집합을 우리 인터페이스라 한다. 뭐 똑같은 말이 여러 번 나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 표현의 정확한 표현은요, 자바의 몇 버전이면 자바의 8버전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자바 8 이전까지는 맞는 말이고요. 이전까지는 맞는 말이긴 해요. 허나 여러분들 인터페이스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답해도 네, 뭐 인정을 해줄 거예요 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바 8버전 이후에 사용하는 문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딱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우리는 인터페이스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란 추상 메서드의 집합이요 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그렇게 부르시면 조금 오류가 있다. 자바 8버전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럼 자바에서는 어쨌든 어떻게 불러야 돼요? 객체의 사용 방법을 정의한 타입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다 라고 불러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죠?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쉽게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의 글 정도만 답변할 수 있는 정도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긴 문장 굳이 기억할 이유는 없겠죠? 특징들이나 이런 거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러시면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적인.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어디 사용해요? 인터페이스요. 인터페이스를 뭐라고 불러요? 어떤 이거 조작하고 있는 이거 리모컨 보인다 거죠? 지금 현재요? 이런 리모컨? 리모컨에서 요거 인터페이스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여기 구성되어 있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얘네들을 다 뭐야?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 자동차 안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글자로 다 표현해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화면, 윈도우, 여러분들 화면, 윈도우 여기 바탕에 아무것도 없구나. 화면에 아이콘들이 따라라락 깔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돼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화면들도 우리는 다 인터페이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거기는 아이콘을, 윈도우 아이콘을 우리가 클릭을 하면 뭔가가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이 시작하거나. 실제 프로그램은 아이콘이 실행하는 건 아니고, 아이콘 뒤에 우리는 행위를 아이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고, 실행해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 아이콘 뒤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실제 실행 코드는 뒤에 백그라운드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사용자, 사람이 아이콘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실제 백그라운드에 있는 코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죠? 중간적인 역할을 하죠. 매개, 중간, 매개의 역할을 한다. 네. 어려운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코드 역할은 무슨 한다고요?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써보려고요. 그죠? 인터페이스는 뭐라고요? 개발 코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들진 않아도 개발 코드와 어쨌든 객체가 서로 통신이라는 말 써도 될까? 어쨌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통신을 하는 접점의 역할을 한다, 매개의 역할을 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명령어를 실행시킬 때 실제 구현체에 있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실제 구현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된다고요. 근데 이름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호출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실제 실행 코드는 누구와 실행이 된다고요? 구현 코드가 실행합니다.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겠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에다가 내가 뭘 넣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보통 요놈 리모컨 볼까요? 이거 지금 저기 있는 온풍기잖아요. 지금 제가 온풍기라고 부를 수 있겠죠. 지금 온풍기 리모컨이에요. 여름에는 이거 에어컨 리모컨이라고 불러도 돼요? 에어컨 틀잖아요, 그죠? 설정하는 세팅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 공기청정 기능도 있거든요. 그럼 공기청정기 리모컨이라고 불러도 돼요? 하나의 인터페이스의 뒤쪽에는 코드로 통신하고 있는 연결값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온풍기, 공기청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 구현이 돼 있을 거고, 또는 에어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정의가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온풍기의 기능을 정의한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코드가 돼 있어서 저장이 돼 있겠죠, 그죠? 내가 옵션에 따라서 눌렀을 땐 얘는 온풍기 리모컨이 될 것이고, 에어컨 옵션을 눌렀을 때는 에어컨의 리모컨이 될 것이고, 그죠? 근데 코드는 인터페이스는 하나이긴 합니다만,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나입니다만, 얘는 실행을 내가 어떤 거가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연결이 되냐, 통신이 되냐에 따라서 실행하고 있는 리모컨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런 접점의 역할,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가 코드를 여기다가 조작을 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는 내부에서는 다른 것들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점의 역할을 한다. 연결하는 중간적인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일단 역할론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인터페이스는 왜 만듭니까? 라고 하면은 그리고 추상 메서드의 집합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냐면 기능이요. 메서드이기 때문에 기능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코드를 만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게 낫겠죠? 그럼 아까 했던 추상 클래스 우리 만들어 봤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사실은 동일해요. 일단은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구성 요소 살펴볼 것도 없죠. 뭐밖에 허용하네요? 추상 메서드밖에 허용 안 해요. 그래서 조금 문법이 달라져요. 근데 문법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뭐가 달라졌을까? 문법이 달라졌으니까 뭐가 달라졌을까 이제 겁을 먹으실 수 있는데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한번 정의 먼저 해볼게요. 인터페이스란 무엇인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메뉴에서 그래서 계속 인터페이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일단 패키지는 인터페이스라고 할게요. 인터페이스 키워드예요. 키워드라고요. 페이스니까 ES 붙일게요. 뒤에다가 ES 붙이는 거 맞아요? 그냥 S만 붙이면 되구나. 그죠? 인터페이스라고 할까요? 네. 자, 인터페이스요. 뭐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리모컨 설명을 드렸는데, 그죠? 리모컨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이라고. 클래스를 만들 게 아니고, 여기 인터페이스 메뉴 있죠, 여러분들. 클래스로 만들어도 되긴 해요. 일단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로. 리모컨, 리모트, 컨트롤, 컨이라고 해도 리모컨, 리모트, 컨트롤러? 네,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리모트 컨트롤러. 이거는 클래스죠, 여러분들. 근데 인터페이스는 여기 있는 그 문법은요, 뭐가 달라지면 이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라고 바꿔주셔야 된다고, 키워드가. 클래스가 뭘로 바뀌면 돼요? 인터페이스로 바뀌면 돼요. 자, 키워드만 클래스랑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비교했으면 돼요. 일단은요, 규칙,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문법은 일단 클래스하고 동일하게 생겼는데 뭐가요? 키워드가 클래스가 아니고 뭐요? 인터페이스네요. 뭔가를 추가하는 게 아까 앱스트랙처럼 추가하는 게 아니고 클래스가 바뀌고 그래서 인터페이스다 라고 부른다. 별로 어려운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파일은 보실까요? 파일은 똑같이 .java예요. 일단 특징이요. 인터페이스 특징 뭐라고요? 클래스하고 동일하게 파일명도 인터페이스도 .java로 됩니다. 그리고 이왕 본 김에 얘가 컴파일이 되면은 뭘로 만들어져요?
클래스는 뭘로 만들어지죠? 컴파일이 되면은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확인해 볼게요. 얘도요. 인터페이스가 오늘 1.4저거죠? 워크스페이스 src인데 src에서는 자바의 파일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확장자가. 근데 컴파일이 되면은 우리 바이트 코드에 만들어지고 있고 인터페이스의 바이트 코드도 뭘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시작 글자 대문자죠. 그죠? 클래스하고 아주 유사하네요. 그죠? 유사합니다. 단지 뭐만 달라요? 클래스하고 아주 유사합니다만 그죠? 키워드만 바뀌었다. 이렇게 써볼 수 있을까요? 그죠? 클래스의 구성, 구조, 일단 정의 구조, 클래스 선언과 비슷하고서 선언과 아주 흡사하다. 그리고 파일 생성 규칙도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제가 그냥 파일 생성 규칙이라고 제가 정의했는데 그죠? 클래스 타입도 똑같고 정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클래스 이름인데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정의하시면 돼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타입이에요. 인터페이스 타입. 클래스도 클래스 타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의 타입이요. 추상화한 집합. 그럼 올 수 있는 거 얘기했잖아요. 추상 메서드의 집합이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대충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보이드 추상 메서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보이드 disp 하고 뭐가 없으면 돼요? 뭐 붙여야 되는데요. 추상 메서드라는 거는 뭐 붙여야 돼요? 뭐 붙여야 되죠? abstract 붙일까요? 안 붙였는데도 빨간 줄 안 생긴다 그랬죠? 왜냐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추상 메서드의 집합을 정의하는데 여기다가 abstract 붙일까요? 붙인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abs abstract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추상 메서드 집합이라는 거는 이게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인터페이스란 추상 메서드 집합이요 라고 이렇게 썼는데 보세요. 중복 아니에요? 이거 추상 메서드만 허용하겠는데 이거는 뭐하러 쓰니? 그냥 생략해도 추상 메서드라고 간주할게요. 그러면서 추상 메서드의 집합이기 때문에 뭐야? 얘를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명시한다고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누구라고요? 추상 메서드들만의 집합이기 때문에 뭐야? 키워드를 안 쓰셔도 된다고요. 우리가 아까 언급했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는 무슨 집합? 추상 메서드의 집합이라고 이미 합시다라고 정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부에다가 정의할 때 굳이 abstract을 키워드를 그죠? 명시를 합니까? 그래서 이 굳이 집합이므로 인터페이스 내부에서는 abstract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생략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략해서 쓸 거야? 명시해서 쓸 거야? 써도 됩니다만 사용하지 않아도 무슨 메서드다? 추상 메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이 안 떴겠죠? 만약에 얘가 빨간색이었다면 뭐가 떠요? 내 괄호를 칠 거니 abstract 키워드를 넣어줄래? 라고 뜨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기본으로 메서드 허용이 누구만 허용한다고요? 추상 메서드예요. 미리 언급할 거예요. 근데 언제요? 자바 8버전부터요. 자바 8버전부터 뭐가 탄생했다고요? 다른 메서드도 허용해요. 여기서 다른 메서드라면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럼 다른 메서드는 누구 말할까요? 추상 메서드가 아닌 다른 메서드. 여러분 알고 있는 메서드 누구예요? 알고 있는 메서드 누구예요? 추상 메서드가 아닌 놈이 누구죠? 바디가 있는 메서드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바디가 있는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허용할까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문법이 없어요. 그래서 허용한다면서요. 그죠? 만들어 볼게요. void
디스플레이라고, 프린트라고 할까요? 프린트. 바디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쓰니까 오히려 빨간 줄이 떠요, 여러분들. 그쵸? 왜 그래요? 와, 이거 어디서 봤냐면 거꾸로 클래스에서요. 클래스에서요. 바디가 없는 놈을 선언을 했을 때 뭐가 떴었어요? 빨간 줄이 떴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 문법에 허용하고 있는 문법 규칙이 아니야 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선 거꾸로라고요. 반대라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누구만 허용해요? 바디가 없는 거를 허용하기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바디가 있으면 얘가 뭐라고 한다고요? 너 이 바디를 지울 거냐? 아니면 다른 뭔가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허용하는데 그러면 이거 네가 나한테 알려줘야 돼. 뭘요? 추상 메서드가 아닌 거를 표현해줘야 돼 라고 한다고요. 자주 쓰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표기를 하라는 얘기야. 디폴트 키워드를 쓰거나 앞에다가 뭐 붙이라고요? 여기 제가 위로 떴는데 위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디폴트라고 키워드를 표현해서 바디를 붙이거나, 그러니까 바디를 붙이려면 디폴트 키워드를 붙이세요 라는 얘기겠다, 그죠? 결국에는, 그죠? 이게 일반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일반 메서드, 클래스에서는 일반 메서드가 기본이었잖아요.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기본이 아니야. 누가 기본이야? 추상 메서드가 기본이기 때문에 반대로 일반 메서드는 디폴트라는 거를 붙여주셔야 돼요. 바디가 있는 메서드는 디폴트를 붙여주셔야지 문법을 허가할게요. 근데 이것도 언제부터요? 네, 자바 8 이상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바 7에서는 적용하고 되진 않는 문법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프린트2, 이것도 바디가 있는 놈이잖아요, 그죠? 한 가지 더 있다고요. 바디가 있는 메서드 중에서 한 가지 더 있는데 누구요? 스테이틱 메서드도 바디가 있는 메서드를 쓸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냐면, 목적은 여기 있는 메서드들이 모두 공유의 성질을 지녔어요. 일단은 스태틱은 공유 메서드, 공유 영역을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맞죠? 공유 영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을 하위 객체에서 공유해서 쓰려고 쓰고 있는 목적이잖아요, 인터페이스. 그쵸? 그쵸? 여기 있는 거는 하위 객체에서 변경, 내용은 변경이 되는데 이름은 똑같은 걸 공유해서 쓰잖아요, 그죠? 실행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요, 요 놈은요, 그러면 디폴트 메서드는 언제요? 하위 메서드에서 내용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항상 픽스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항상 픽스된 내용들을 정의할 때 추가로 넣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인터페이스만 이용해서 썼더니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했더니 가끔씩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고정된 어떤 값들을 정의한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니까 뭘 해야 돼요? 따로 클래스 인터페이스가 아니까 클래스로 정의해서 상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문법으로 추가적으로 허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공유 성질을 지닌 것들을 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추상 메서드의 집합이라고 하면이 일단 기본이 추상 메서드의 집합이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요. 네, 요거는 자바 8 이전에까지 허용하고 있던 문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근데 언제요? 자바 8 이후에는 누구요? 바디가 있는 메서드도 허용하긴 하는데 대신 누구야? 디폴트나 스태틱에 키워드를 붙여서 사용해야 된다. 구속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노션에다 좀 더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노션 정리까지 하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시간 뭐 충분하니까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사실은. 메서드만 포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메서드만 쓰기는 하는 거는 맞아요, 그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정리했냐면, 뭐라고 정리했죠? 인터페이스는 그저 객체, 사용 방법만 정의한 타입이죠, 그죠?
그럼 필드는 허용하지 않습니까? 필드 가능할까요? 구성요소 필드 구성요소하고 있으니까 메서드의 집합이라서 메서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필드는요, 그럼 필드 사용 가능할까요? 우리 추상 클래스를 생각해 볼까봐요.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얘가 다시 약간 특화돼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의 집합으로.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죠?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겠죠. 단독으로 사용 불가능하겠죠. 네, 안에 있는 코드들이 다 미완성 코드이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메서드가 다 미완성 코드잖아요, 그죠? 랩스택 키워드를 안 넣어도 인터페이스는 미완성 코드예요, 여러분들. 그러겠죠? 필드는요? 그럼 사용 가능할까요? 일부 사용이 가능한데, 볼게요.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필드 선언이 됐네. 그죠? 그럼 필드가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이거 멤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필드는 이제 구별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클래스 변수면은 클래스 변수, 인스턴스 변수인지 클래스 변수인지 이제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구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만약에 인스턴스 변수면은 객체를 만들어서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답이 나왔어요. 만약에 인스턴스 변수를 허가했다라면, 여기는 문법이 인스턴스 변수를 허가했다면 문제점이 뭡니까? 인스턴스 변수를 허가했다면 문제점이 뭡니까? 인스턴스 변수는 접근하려면 객체를 만들어서 접근하셔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객체 만들 수 있냐고요? 객체를 만들 수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인스턴스 변수는 아니겠죠 라고 하죠? 이거 잠깐만요. 뭐라고 됐냐면 그리고 빨간 줄이 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허용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 문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빨간 줄이 뜬 게 아니에요. 뭘 넣으라고 하냐면 초기값을 넣어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값 넣어줘야지 돼요. 일단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생각해보니까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의 집합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추상 클래스처럼 단독으로 객체 생성이 불가능해요. 만약에 요놈이 그저 인스턴스 변수라고 생각을 했으면 얘는 객체를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객체를 못 만든대요. 이해되세요? 그게 앞뒤가 지금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인스턴스 변수가 아니에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일단은요, 허용하는 문법 중에서 얘는 인스턴스 변수는 아니에요. 이거 선언은 되긴 했는데 인스턴스 변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되겠죠. 인스턴스 변수가 아니면 반대로 누가 있죠, 여러분들?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클래스 변수예요, 그죠? 아니란 얘기는 뭐라고요? 이거는 뭐라고요? 클래스 변수입니다. 증명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 클래스 변수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죠?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뭐 여기 위에 거 메서드 많은데 여기다가 쓰면 되겠다, 그죠? 바디 있는 거 하나 활용해서 써볼까요? 클래스 변수니까 어떻게 접근하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가능할까요? 넘이라고 쳐도 되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긴 한데 클래스 변수는 어떻게 접근하라? 어떻게 접근한다? 만약에 얘가 인스턴스 변수면 여러분들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접근 가능할까요, 그러면요?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일단은 된다, 그죠?
가능하네요. 여기서도 되고. 그 무슨 얘기일까? 여기는 스태틱이고 얘는 스태틱이 아닌데 어떤 성질이죠? 얘는요? 스태틱이 붙어있는 클래스 변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드 사용이 제한이 되거든요. 앱스트랙 클래스도 인스턴스 변수는 의미가 없는 변수거든요. 왜냐면 왜요? 단독으로 객체 생성 못하니까 결국은 자식 객체에 의존해서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앱스트랙 클래스는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되게 불편하죠. 아까 생성자를 뭐 해야 돼요? 다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불편한 점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그런 불편한 점이 생긴다고요. 자동으로 구성은 안 되고 어쨌든 필드가 있으면 필드 초기화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담당을 못하고 있고 어쨌든 자식 객체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코드거든요. 그죠? 자식 객체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법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없애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대신에 뭐는 허용해줘요? 객체가 없어도 접근이 가능한 필드는 허용합니다. 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명시적으로 뭐가 안 붙었습니까? 스테이틱이 안 붙어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드는 누구만 허용해요? 스테이틱 필드를 허용합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필드는 무조건 스테이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생략해서 해도 스테이틱입니다. 앞에 우리가 앱스트랙 메서드는 일단은 뭘로 간주한다고요? 무조건 추상 메서드로 간주하기 때문에 앱스트랙 키워드를 생략합니다가 핵심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필드는요? 인스턴스 필드는 허용하지 않아요. 못해요. 개념적으로도 이해 충돌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허용한다고요? 앱스트랙 필드만 선언합니다. 라고. 그러면 앱스트랙 필드를 선언하면은 접근하면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반 필드처럼 뭐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하거나 초기값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아니면 세터 메서드 생성자에 의해서 어쨌든 세팅을 하거나 근데 객체 생성을 못하는데 생성자 호출하는 것도 문법상 에러되는 거죠. 아니면 그러면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메서드를 일반 메서드처럼 허용 일단 기본 문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수정도 불가능하네요. 그죠? 뭐 허용 가능한 문법은 만드는데 수정이 불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이거는 애초에 상수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파이널도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선언하니까 뭐라고 떠요? 빨간 줄이 떴잖아요. 그죠? 얘 뭐 때문에요? 야 이거는 파이널 필드야 라고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파이널 키워드를 넣지 않아도 얘는 파이널 필드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거 얘기해서 무조건 초기화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라고 되고요? 이렇게 접근해보면 알겠죠. 그죠? 이렇게 접근해보면 이거 스태틱 웨이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맞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스태틱 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결국에는 인터페이스가 나중에는 클래스화 될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입의 이름을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문법이 맞겠죠. 그래서 공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는 사용한다고 했더니 아니요. 인스턴스 변수는 불가능하고요.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들. 인스턴스 변수는 불가능하고요. 공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만 쓰세요. 결국엔 얘가 부모로 쓸 거잖아요. 그죠? 부모로 우리가 부모로 추출화 했었잖아요. 그죠? 추상화라는 개념에 의해서 추출을 했었잖아요. 그죠? 추출해내는 과정이 공통요소들을 모아놓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공통요소니까 공통된 데이터만 메모리에다 하나 만들어서 쓰면은 그게 더 최적화하겠죠. 그죠? 그래서 스태틱 멤버만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뭐만 허용해요? 불가능하고 누구요? 스태틱 멤버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스태틱 키워드는 그래서 이것만 허용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됩니다. 표기해도 상관없습니까? 네,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요, 아까 선언과 동시에 보시면 뭐 어떤 부분이 떴죠? 빨간색이 이렇게 떴다고 보시죠, 그죠? 빨간색이 떴죠? 마우스 올렸더니 뭐라고 해요? 자, 파이널 객체인 파이널 필드입니다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멤버만 허용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야? 네, 파이널이 없어도 파이널 필드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죠? 파이널 키워드 이렇게 쓸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스테이틱이 없어도 뭐야? 스테이틱 필드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그게 낫겠죠?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스태틱 필드입니다. 파이널 필드, 파이널 키워드가 없어도 파이널 필드입니다. 그래서 선언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초기값을 무조건 선언해야 되는 파이널의 특징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스태틱 키워드가 없어도 스태틱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붙여도 되고요. 근데 굳이 스태틱,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고요? 여기서 허용하고 있는 필드는 무슨 필드다? 인스턴스 변수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결론은 뭐예요? 상수. 이거 상수 아니에요? 네, 상수만 허용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죠? 다시 풀었으면 상수라는 건 뭐가 붙었다고요? 변수 앞에다가? 변수 앞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파이널 스태틱이 붙었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에 허용하고 있는 건 상수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도 대문자로 표기하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러면요, 그죠? 이렇게 소문자로 써도 되긴 하지만 대문자로 명시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여기는 상수는 잘 쓸 일이 없어요. 필드는 그럼 필드 사용 가능한데 뭐만 허용한다고요? 상수만 허용합니다. 상수 필드만 허용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되겠다. 메서드는 누구만 허용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추상 메서드를 하고요. 필드는 상수 필드만 허용합니다. 구성 요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자바 8 이후에서는 디폴트 또는 스태틱이 붙어있는 누구야? 메서드도 허용하는 문법을 제공합니다. 정도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구분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 생성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생성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요거 안 나와요. 이거 생성자예요, 뭐예요? 생성자는 컨스트럭터라고 뜨는데, 그죠? 요거 생성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인터페이스는요, 애초에 보세요. 객체를 생성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클래스에서는 생성자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 앱스트랙 클래스도 생성자가 존재해요. 인터페이스는요, 그쵸, 어차피 못 만든 거. 다 동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생성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생성자가 뭐라고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 메서드라는 거를 추상 클래스에서 일단은 좀 더 확장해서 누구야? 인터페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를 살펴봤는데, 일단은 인터페이스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일단은 추상 메서드의 집합입니다 라고. 어쨌든 인터페이스에서 주로 쓰는 게 사실은 추상 메서드예요. 추상 메서드는 바디가 없는 메서드고요. 앱스트랙 키워드가 붙어 있어야지 우리는 추상 메서드라고 했는데, 애초에 추상 메서드만 허용한다 했으니까 얘가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앱스트랙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얘는 무조건 뭐라고요? 추상 메서드라고 해요. 키워드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바 8 버전 이후에서는 만약에 그 바디가 있는 메서드를 허용한 문법을 허용하고 있긴 한데, 얘를 허가하려면 디폴트 또는 누구야?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앞에다가 써서
공유의 성질을 이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이런 스태틱은 당연히 공유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객체에서 동시에 공유해서 쓰려고 이것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쓰실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또 뭐 물론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럼 오버라이드 할 목적이 있으면 굳이 그냥 추상 메서드로 쓰면 되는데 그죠?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문법도 허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필드도 허용하고 있긴 해요. 근데 필드도 허용하고 있긴 한데 인스턴스 변수는 아니고요. 결국은 뭐라고요? 멤버 필드는 아니에요. 그지? 누가 붙어있다고요? 파이널 스태틱이 붙어있는 상수 필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의 성질을 지니고만 있으면 됩니다. 왜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단독으로 어쨌든 객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필드도 허용하고 있는데 객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필드가 누구였었어요? 스태틱이 붙어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수정이 불가능해요. 섹터도 뭐 메서드도 없고 생성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수정도 초기화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초에 파이널 필드로 정의하시는 게 맞으시려고요. 그래서 그런 문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인터페이스 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들 왜 이렇게 썼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긴 하죠. 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었으면 좀 더 빠르게 흡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문법입니다. 허용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요거하고 뭐 하고요? 추상 메서드와 상수 필드만 허용합니다. 생성자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시면 돼요.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는요, 추상 메서드와 누구요? 상수 필드요.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리고 자바 8부터, 그 전에는 허용하지 않는 문법에는 자바 8부터 뭘 허용해요? 바디가 있는 메서드도 허용하는데 디폴트 키워드와 뭐야? 스태틱 키워드를 붙여서 허용하는 문법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일단은 추상 메서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시면 되겠다요. 그죠? 구성 요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다. 그죠? 똑같은 얘기 한 3번 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